구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1쪽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의미라고 해서 단어들의 의미와 관련된 범주들이에요. 그래서 단어들의 의미 관계 파악하는 거, 뭐 다이 관계, 동의미 관계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반의 관계 같은 것들 좀 세부적으로 나뉘거든요.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함이라는 개념 활용하는 거. 이건 좀 고급 개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고급 개념으로 나온다는 건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의미 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거 한번 바로 보시면요. 1번에 동의 관계는 의미가 같은 거죠. 근심, 씨름 서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의 관계라는 거 의미가 대립되는 거 볼록 오목 맞죠? 그다음에 상하 관계는 뭐예요?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는 거죠. 할아버지의 손자가 포함되거나 손자의 할아버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3번 안 되고요. 그다음에 4번의 부분 관계라는 건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코가 얼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관계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의미의 개념과 종류해가지고요. 뭐 언어의 의미는 가볍게만 읽어보세요. 휙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의미의 종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구급 범주에서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교재에 실어둔 이유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우리 이제 고등학교까지죠. 정규 과정에는 한 번쯤은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출제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고 실어드리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93쪽 보시면 어휘의 의미 관계 가지고요. 다이 관계라는 거 나와 있죠.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죠? 단어들이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 해가지고요. 집 뒤에는 산이 있다. 그 문제는 뒤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뒤라는 것이 그죠? 말 그대로 반대되는 방향을 뜻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나 순서상으로 다음이나 나중을 뜻할 수도 있는데 이 뒤라는 단어 자체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다이 관계라고 하고요. 자, 특징 한번 보시면 문맥에 따라 의미 파악할 수 있고요. 사전에는 하나의 낱말로 실리죠. 그다음에 동음이의 관계 같은 경우에 소리만 같은 단어들이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동음이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면 다리 밑으로 맑은 시내가 굽이 채올랐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물의 흐름. 그 다음에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서울 시내라고 했을 때는 도시의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만 같고요. 그죠? 발음만 같고 뭐가 다릅니까? 예, 뜻 자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동음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특징 보시면 역시 이제 한자나 소리 길이나 문맥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고요. 사전에는 별개의 낱말로 쓰이죠. 그다음에 종류 보면 한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소리의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거 구별할 필요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건 다이 관계와 동음이 관계를 구별하는 거죠. 이 다이 관계 있는 애들은요. 원래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의미의 유사성이나 어원적 동질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요. 동음이 관계 있는 애들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왜 요 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 스텝 1에서도 실어뒀던 건데 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다. 물론 신체 부위 다리죠. 그리고 책상 다리라고 했을 때 물론 신체 부위는 아니지만 사람의 신체 부위 다리가 아래쪽에서 상체를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다이 관계예요. 반면에 3번에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넜다고 했을 때는요. 받침대의 의미가 아니죠. 수평적으로 떨어진 두 부분을 연결해주는 건축 구조물,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1, 2번의 다리와는 의미상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음이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꼭 알아둬야 할 다이어와 동음이어 해가지고요. 일단 원리는 알아두시더라도 점검해두면 편하기는 한 건데 제가 요거는 다음 주쯤에 다른 것보다 요거는 한번 제가 라이브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라이브로. 그죠? 예. 그 제가 예전에 모사에서 인강으로 올려두기는 했는데 보실 수 없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또 이 부분은 유튜브로 안 찍어놨더라고요. 아이 정말. 일단 제가 혼동하기 쉬운 어휘에서 그런 어휘 라이브로 올려둔 것들은요 꼭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죠? 한번 보시고 라이브 우리 왜 유튜브에 라이브 칸에 보면 어휘 강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시면 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그 주범이나 아니면 시험에 꼭 나오는 국어 문법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스텝 3 과정에서 쫙 정리할 거니까 미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보셔도 괜찮은데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휘 부분은 꼭 보셔야 되고요. 다이어 동음 이어는 제가 라이브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뭐 제가 맨날 다 지키진 못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예. 제가 카페에 공지하고 어휘 쪽이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혼자서 좀 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 10일 저녁에
제가 또 그 주말에 또 강의가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공무원 강의는 아니고요. 먹고 살려고 하는 강의들이 있는데 2월 10일쯤에 하는 걸로 하죠. 예. 자, 그다음에 보시면요. 우리 교재 112쪽 보시면 돼요. 동의 관계. 이건 뭐예요? 의미가 같은 거죠. 그죠? 뭐 형태가 같을 수는 없겠죠. 동의 관계에서. 그죠? 형태가 같으면 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의미가 서로 같은 거. 특징 보시면 순우리말과 한자의 쌍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요. 동의어의 특징은요. 의미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서로 자유롭게 대체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4번에 유의관계. 얼핏 보면 동의관계와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의미가 같은 게 아니라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특징 보면 그죠?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군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요. 의미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심화 플러스 보시면 동의어와 유의어의 구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거죠. 서로 자유롭게 대체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특히 동의어 같은 경우는요. 순우리말과 한자의 쌍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데요. 서로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왜 유의관계 같은 경우 이런 거 잡다나 쥐다가 유의관계 있긴 하지만 이런 거죠. 도둑을 잡다를 도둑을 쥐다로 바꿔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의관계가 아니라 유의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의 관계 한번 보시면 우리 왜 의미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징에서 이런 건 좀 기억해 두세요. 그죠? 반의 관계 있는 두 단어는요.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모두 공통됩니다. 뭐 남과 여, 오다, 가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113쪽 보세요. 같은 반의 관계라 할지라도요. 중간항이 있는 것과 중간항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왜 중간항이 있다는 것은 반의 관계인 어휘들이 있을 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이 존재하면 중간항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덥다와 춥다 같은 경우는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는 시원하다라는 중간항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반의 관계 안에서 반대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삶과 죽음 같은 경우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는 중간항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것들 우리가 모순 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그죠? 뭐 2018년 지방직 같은 데 수출제가 됐던 건데 반의 관계를요. 상보 반이요, 등급 반이요, 방향 반이요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도 가볍게 잡아 두시고요. 상보 반이요는요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인 거. 배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의 관계 안에서요 한쪽에 속하면 절대로 다른 쪽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금속과 비금속 같은 경우에 금속이면 절대로 비금속일 수 없고요. 비금속이면 절대로 뭡니까? 금속일 수 없습니다.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반의 관계인 어휘가 있을 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급 반의어는요.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다는 건데 잘 들으세요. 이 등급 반의어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파악할게요.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어요.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는 측정할 수 있는 형용사의 짝으로 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어서 측정할 수 있는 그죠?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형용사의 짝으로 된 게 대부분이에요. 이를테면 길다와 짧다 같은 경우는요. 그죠? 길다와 짧다 사이에 여러 중간 관계가 있어서 뭐 이를테면 1m, 2m, 3m, 4m, 5m 해 가지고요. 그죠? 측정할 수 있는 형용사의 짝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게 등급 반이어고요. 그다음에 방향 반이어는 뭐냐면 두 단어가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형과 아우 같은 경우는요. 그죠? 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우가 있어서 아우가 있으면 성립하는 개념이고요. 암만 형과 아우 사이에서 형이라고 할지라도 이 형이 다른 사람보다 이 형 자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미상 대칭을 이룬다. 형은 윗사람, 그다음에 아우는 아랫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방향 반의어라는 것은요. 대립되는 방향이나 그죠? 자, 매번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잡는 거고요. 이제 어법이 거의 마지막 희기는 한데 우리 그 스태프 당락을 가라는 한 문제에서 조금 더 보기는 할 겁니다. 그죠? 그전에는 큰 틀에서만 보세요. 대립되는 방향이나 그다음에 대립되는 공간 그리고 대립되는 관계, 사람 관계죠. 그다음에 이동 그리고 증감의 변화라든가 방향의 양끝 이런 거예요. 그죠?
일단 등급 바니어의 기준을 잡고 있으면요. 상부 바니어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방향 바니어는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등급 바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의 상하관계.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는 관계고요. 역시 상대적이고요. 부분관계는 말 그대로 그저 하나가 다른 전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부분관계인데 되게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거예요. 상하관계하고 부분관계가 되게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상하관계와 부분관계 구별할 때 우리 왜 상하관계 같은 경우는요. 작은 범주가 이게 종류로서 속하는 거기 때문에 큰 범주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반면에 부분 관계는요. 작은 것이 곧 큰 것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보세요. 사과와 과일 같은 경우에 사과는 과일이다. 그래서 얘는 상하 관계고요. 그죠? 그다음에 발가락과 발 같은 경우는요. 그죠? 구성 요소기는 한데 발가락은 발이다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분 관계가 되는 겁니다.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보시고요. 그다음에 함이라는 개념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 함의는요. 이 정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2018년 국가직 9급에 이 함의 관계 가지고 되게 의미 관계가 어렵게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죠? 이것도 스텝 4에서 한번 다루기는 할 겁니다. 자, 함의는 뭐냐면 국어 사전적으로 그냥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한다가 아니고요. 이건 논리, 의미론에서 P가 참일 때, 그죠? Q도 반드시 참이 되면 순서 잘 보세요. 뭐가 뭐를 P가 Q를 함의한다고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이를테면 우리 예로 이해해보죠. 여기 써보죠. 넓다와 좁다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018년 국가직이 나왔던 건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넓다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 좁지 않다를 함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은 것이 참이면 좁지 않은 것도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반대로 점검해야 되죠. 그죠? 한 단어 의미 좁다가 넓지 않다를 함의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좁은 것이 참이라면 넓지 않다로 반드시 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달래와 꽃 같은 경우에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상이어가 하이어를 함의한다. 이게 하게 되면 상이어가 꽃이고 이게 하이어인데 그죠? 그러면 상이어가 하이어를 함의한다가 되면 그것이 꽃이라는 게 참이면 그것이 진달래라는 것도 반드시 참이어야 되는데 근데 꽃이라는 것이 참이었을 때 진달래 말고 다른 꽃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상이어가 하이어를 함의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함의의 개념이 정확히 뭔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의미의 변화해가지고 의미 변화의 원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22, 23년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비문학적으로 풀어서 한번 이렇게 출제하기는 했었죠. 그죠? 일단 언어적인 원인에서 전염이라고 하게 되면 두 단어가 같이 쓰일 때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 쪽 의미에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왜 가볍게 이해할게요. 별로 같은 부사 보면 얘는 항상 부정 형태의 서술어와 호응을 하기 때문에 별로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 다음에 생략이라는 거, 그죠? 두 단어가 의미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하나가 생략돼도요,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할 때 우리 왜 아침밥을 다른 말로 아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밥이 생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먹는다 했을 때는 밥의 의미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원인은 뭐냐면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원래 우리가 바가지라고 하게 되면 박의 껍데기, 박이라는 식물의 껍데기를 반으로 갈라 썼던 물건인데 지금은 뭐예요? 시중에 파는 바가지 보면 플라스틱 바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흔히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박을 갈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역사적인 원인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진 거고요. 자, 사회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면서 단어 의미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묘수 같은 말은요,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그죠? 이게 확대되면서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좋은 방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 의미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원래 산신령은요,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을 뜻하는 말이죠. 근데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호랑이 이름을 직접 부르기 꺼려서 호랑이를 산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죠? 보시고요. 물론 시험에 나올 때는요, 지금까지 출제된 형태로 보면 최근에 그죠? 요거 제시문으로 주고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나오지 이것을 암기해서 푸는 형태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소위 이제 독서, 비문학에서 언어 계열 지문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 기출문제 할 때 해보죠. 의미 변화의 유형,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 확대 그러면 의미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단어 뜻 확인하시고요. 의미 확대되는 번주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영감, 세수하고 다리도 얼른 씻고 한결의 신문은 어디다가 뒀어 이렇게 결에 한결에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미가 축소된 거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얼굴이 이거 제 기태 국어 그 카페 회원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굴이 짐승 같은 놈을 사랑하다. 이거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사랑하다를 틀리게 설명하는 경우 많은데 사랑하다는요 의미 축소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그 다음에 그죠? 러브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가 지금은 요 러브 의미만 남은 거죠. 두 가지 의미 있다가 하나만 남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벌써 언제적부터 학문적으로 결론이 난 건데 이 사랑하다를 이상하게 해석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의미가 이동된 거 범주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의미 자체가 달라진 거죠. 요것도요 이런 거예요. 어린데도 인정받아서 감투 쓰고 방송에까지 나오니 참 어여쁘다 이렇게 그죠? 자, 영감 세수하고 다리 씻고 한결의 신문 어디다 뒀어? 그다음에 얼굴이 짐승 같은 놈을 사랑하다. 그리고 어린데도 인정받아 감투 쓰고 방송까지 나오니 어여쁘다 해가지고요 의미 이동의 범주입니다. 자, 물론 어휘 더 확장할 수는 있는데 시험에 딱 국가직, 지방직, 구칠급 푸는 데는 이 정도면 돼요. 국희직 8급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제 수업 잘 안 듣죠. 자, 그 다음에 심화 플러스에 어휘 변화의 다른 유형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거 보세요. 1번에 형태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왜 가난이라는 말은요 한자어 갓난에서 형태가 니은이 탈락하면서 이제 형태만 변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형태와 의미가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왜 요즘에 쓰는 장맛비 있잖아요. 이 장맛비가 맛비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맛비 자체는 그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 날씨 또는 계속해서 내리는 비 이런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장맛비는 장맛 때 오는 비 해가지고요. 현상이나 날씨 자체를 가리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맛비가 장맛비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형태로 달라지고 의미로 달라진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우리 3차시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오늘 3차시에서 한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보죠. 자, 보세요. 다음 예문 중에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하나. 그러면 관형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뭐 생각해야 돼요? 동격 관계. 그죠? 동격 그다음에 관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말을 집어넣어 보면 되죠. 그러면 비가 오는 소리 넣어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가 온다 해서 소리가 안 들어가요. 이건 뭡니까? 동격. 그 다음에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 집어넣으면 철수가 양복을 새로 맞추다 관계. 그 다음에 나는 준 지갑했을 때 집어넣으면 나는 길에서 지갑을 주었다.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 그러면 윤규가 만났던 사람인데 집어넣으면 윤규가 지하철에서 사람을 만났다. 들어가니까 관계 관형절이죠. 1번만 동격 관형절이고요. 나머지는 다 관계 관형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죠. 자, 높임법인데 주치 높임, 객치 높임, 상대 높임이 있고요. 주치 높임과 객치 높임은 높임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쉽죠. 반말치를 마이너스, 해요치를 플러스. 그럼 보세요. 지금 문장의 주어가 그죠? 나가 되는데 내가라고 했을 때 주어 높이는 거 없잖아요. 주체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자 객체는 어때요? 선생님께에서 깨라는 조사 그 다음에 주다 대신에 들이다 써가지고요. 객체는 높이고 있죠. 객체 플러스 그리고 상대 높이면요. 들였다. 반말 치니까 마이너스죠. 상대 마이너스 해가지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휘의 의미관계인데요. 요건 법원지 9급에 나왔던 형태예요. 그래서 관계 반의어 설명하면서 그죠? 상대적 관계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세부 설명 나와 있죠.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면 X가 Y의 남편이면 Y가 X의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사이에 두고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관계 반의어다 해보면 되죠. 그죠? X가 Y에게서 사면 Y는 X에게 파는 거고 X가 Y의 부모이면 Y는 X의 자식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Y의 동쪽이면 Y는 X의 서쪽이죠. 있다 없다는 그런 관계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따르면 상보 반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어렵지는 않죠. 그죠? 어렵지는 않죠. 물론 시험에는 돌직구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근의 경향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적용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3차지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4차지 수업부터 국어 규범 부분 들어가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은 좀 띄어 넘어가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요. 이를테면 띄어쓰기 같은 것들은 그렇게 초점 맞춰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번민하지 마시고 제가 해드리는 것 중심으로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수업 정리하죠. 복습들 잘 해주시고요.